오원순입니다. 2013년 4월 25일 한국경제신문 보실까요? 신문 보시기 전에 최근 며칠간 제가 이걸 녹음해서 올려놔 봤더니 주변에서 코멘트 해주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사를 알뜰히 읽어줘서 괜찮다, 이런 평가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알뜰히 다 읽으니까 쓱 와닿지 않으니까 좀 집중해서 몇 개를 골라서 읽으면서 코멘트를 이렇게 떨어주면 더욱 좋겠다, 그러네요. 참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눈으로 보는 거랑 읽는 거랑, 그러니까 듣는 거랑 많이 감이 다를 겁니다. 그 점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제가 계속 고민할 부분입니다. 우선 이 기사가 그렇습니다. 일면 톱이요, 큰 제목으로 보면 했습니다. 기업 발목 잡겠다는 건 정부 역할 망각한 것, 이렇게 제목을 뽑았거든요. 그리고 부제로 박 대통령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어제 간담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경제민주화 기업 옥죄려는 것 아니다, 또 부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은 바로잡아야, 이래 놓으니까 기사를 이거 눈으로 이걸 보면 확 들어오겠지만 적어도 제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제 박통이 각 신문사의 편집 책임자인 편집국장과 방송사의 편성 책임자인 보도국장들과, 여기 간담회에 대한 사실은 오찬 간담회입니다. 간담회를 했구나 하는 게 하나의 팩트고, 그 다음에 진짜 기사거리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대통령이 신문과 방송의 편집 책임자를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근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기업 발목 잡겠다는 건 정부 역할을 망각한 것. 이건 그동안 정부가 뭐 경제민주화다, 예컨대 일감 몰아주기 과세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 그 법을 강화해서 하청업체, 협력업체와 관계에서 잘 하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련의 그거와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탠스가 변했느냐? 그럼 대통령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주목한다면 이게 이제 기사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행사가 있었구나가 하나, 그리고 그 행사에서 대통령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기업 발목 잡겠다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명확하게 했구나, 이게 이제 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기업 옥죄려는 거 아니다 해서 그러면 이게 뭐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 기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그래서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또는 정치권 일각에서 몰아왔던 경제민주화는 상당히 다른 얘기를 청와대에서 했다. 그것도 뭐 기자의 최고 꽃이랄 수 있는 편집국장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오창간담회에서 3면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부흥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생각하고 있다. 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그걸 딱 뽑아서 제목으로 지금 뽑은 거죠. 역시 간담회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나의 존재 이유. 그 다음에 금융지주, 학연 인사, 결과 보고 말하라,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또 옆에 공정위 주문한 별도 박스에 보면 대기업 독식이 광고산업 역동성을 저해한다. 최근에 현대차처럼 일감을 나누라. 현대차가 사내 일감 나눈 게 6천억 원을 외부에 공개해서 수직 계열화된 관계사가 아닌데 내놓겠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된다, 이런 얘기고. 네, 어쨌든 어제 대통령 얘기를 아주 크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전기차 사업 직접 챙긴다, 그러네요. 이 기사의 의미는 LG가 전자, 화학을 주력으로 해왔던 LG가 전기차 사업을 총수가 나선다, 그런 얘기겠죠. 전기차를 그동안 배때르다, 이런 얘기는 LG에 들어 나왔는데, 자회사 VENS라는 그거를 합병을 했고요. 하여튼 자동차 설계 사업을 그룹 총수가 해서 나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자회사는 어디 안 끼는 데가 없죠. 하여튼 LG의 전자기업, 화학기업의 LG가 차 사업에 직접 나섰고, 그걸 그룹 총수가 직접 챙긴다, 그 기사네요. 그렇고,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이 초판부터 시내판까지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지금 봐드리는 거는 25일자 목요일 신문입니다만, 초판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4.24 재보선은 결과가 여기 지금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만 이걸 계기로 정계 개편 시동 걸린다 하는 기사가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버전이 신문의 1판, 2판, 3판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거랑 실제로 다르고, 그래서 여기 사진으로는 주요 출마자들의 투표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군요.
유정복 씨 아시죠? 국회의원 했다가 지금 안전행정부 장관하는 유정복 장관 인터뷰를 우리 한경이 했네요. 공휴일 축소 검토하겠다. 정부의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전행정부.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이전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라 행안부인데 이번에는 안전이 강조되면서 안전행정부가 됐는데 옛날 내무부하고 겹친데 공휴일 축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공휴일이 지금 연간 공휴일이 118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검토한다. 왜 그러냐 하니까 대체 공휴일제가 법제화되면 기업 활동에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 기업 활동이 저해가 되고 기업에 부담이 되니까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앞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체 공휴일제는 아시죠? 공휴일이 우리 쉬는 날이 뭐 예를 들어 3일절이다, 광복절이다 이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은 직장인들은 하루 손해 아닙니까? 겹치니까 빨간 날 그걸 다른 날로 쉬게 하겠다는 건데 일요일 겹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쉬어도 너무 많이 쉰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도 우리 쉬는 날짜가 많으니까 공휴일 줄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발의하면은 이건 물론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겠지만 이 이니시어티브를 주도권을 안행부죠. 안전행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얘기다 이겁니다. 인터뷰는 6면으로도 계속 흘러가는데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이것도 나왔습니다. 군 복무자의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안행부 장관이 했거든요.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은, 안행부 장관이 공무원들을 뽑는 그 임무를 안전행정부가 총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총무처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쭉 내려가는 나라 살림의 그거니까. 그래서 군 복무 합당한 예우 해주자. 이게 뭐냐? 가산점이다. 뭐가 논리가 됐고, 최근에 군 가산점을 여성가족부 장관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번에 좀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건 다 법제화가 필요한 거죠. 적어도 행정부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들고 나온 게 그렇다면 엄마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엄마 지원법도 만들자. 엄마 지원자라는 건 아기를 낳은 여성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복직할 때 가산점, 군대 나온 남성처럼 가산점을 주자. 그런 논의가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맞물려 가는데 안행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이면에는 신용불량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 보다 법원으로 몰려가는다 하는 기사입니다. 왜 그럴까?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워크아웃에서 개인이 부실하고 말하자면 은행, 금융회사 돈 빌려서 잘 못 갚는 힘겨운 서민 개인들의 개인 워크아웃을 하는 곳인데 그거보다 법원에 가면 법원은 이제 개인 회생제도가 있거든요. 거래로 간다는데 차이점이 법원으로 가면 5년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그게 매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로 가는 축이 하나 있고 법원으로 가는 축이 하나 있는데 법원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된 건데 아마 여기 기사에는 지금 자세히는 안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요즘은 변호사들도 워낙 많고 변호사들 전문화되었으니까 개인 파산에 컨설팅을 해주고 가닥을 잡아주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유도하고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고 수수료를 몇십만 원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 이면에 또 3년 이상 무사고 차 보험료를 추가 할인해준다 하는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다음 달 중순부터 한 6% 깎아준다는 게 돼 있고요. 동부화재 등 다른 업계로도 확산될 것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면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업무보고 기사가 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를 5%로 제한한다. 그래서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공시 부분으로 신설한다. 그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과잉 규제 논란, 총수 일가 30% 룰은 빠져. 이 기사는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을 조금 지금 경제민주화 그 물결 속에 조금 쪼아 들어가고 있는데 업무를 사실은 그다지 지금 나온 것보다는 지금 과하지는 않은 상태로 들어갔는데 물론 그래도 기업으로는 부담이 될 텐데 하여튼 이건 개인 독자들보다는 좀 기업 독자들을 위한 그런 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하면은 재보궐선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결과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굳이 읽는다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5면도 정치면도 그렇습니다. 재보궐 요거는 내일 분석이 된 이후에 다시 그러니까 선거 결과 최종적으로 나온 이후에 이거를 정치부 기자들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어떻게 전망했는지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 본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조그만 기사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건 봐야겠네요. 100일 넘게 특권 내려놓기 지각 논의. 무슨 얘기냐? 국회의원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무지 많잖아요. 몇 배까지 될 겁니다. 아마 뭐 어디 KTX 요금 싸게 가는 것부터 해서 뭐 온갖 특권인데 그 특권 내려놓겠다고 스스로 뭐 개혁하겠다 했는데 뭐 자기 편이 내놓기 쉽지 않죠. 그걸 100일이나 늦게 당초 예상보다 늦게 이제 지각 논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어제 열렸다 얘기인데 세비 국회의원을 받는 월급을 세비라고 합니다. 세비 삭감, 겸직 금지 등 협의하겠다는데 어떤 결과가 낼지 자기 살 깎아내는 자기 주머니 털어내는 그걸 제대로 할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홍보 슬로건 넓게 듣겠습니다 라고 정했다고 하네요. 정말 말 그대로 좀 넓게 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6면에는 아까 대체 휴일제 안전행정부 장관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국회 통과에 진통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반대 기류가 확산돼서 오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처리가 예정되는데 불투명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 보면은 되겠군요. 8면은 유럽 재정위기 3년. 유럽 재정위기 뭐 그동안 우리 영향 미친데 전문가들 지상대담에서 크게 나왔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구조개혁 더뎌서 장기 불황 불가피하다 그 파장으로 또 하나는 수많은 위기 중에 하나일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 해서 전문가 둘을 대담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좋겠군요. 9면 경제면에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 원래 7조 투입한다. 벤처기업에 정부가 7조 원을 투입한다는 기사입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벤처 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하겠다 하고 금융기관에도 협조 요청했다는데 아마 정부 정책 기사라고 봐야 되겠군요. KDI 보고서 하나 의미 있는 게 있네요. 빈곤층이 월 소득 20만 원만 늘어도 중산층은 3%포인트 증가한다는 겁니다. 빈곤층이 20만 원 내리기 좀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중산층이 두툼해서 이렇게 사회 구조가 중간에 두툼하고 이런 마름모꼴로 돼야 된다는 게 그게 안정된 중산층이 탄탄한 사회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가늘한 삼각형보다는 좋다고 하는데 그러자면 밑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하위층, 서민들을 중산층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월 소득 20만 원만 끌어올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낮은 계층에서 20만 원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 뭐 자율, 창의, 민간 자율, 기업의 일자리 늘리기, 투자 이런 얘기로 이어질 얘기죠. 근데 하여튼 새 정부의 중산층 70%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금전적 지원보다 일자리 제공이 더 필요하다는 걸 KDI,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에서 최고 그 국책기관이나 KDI에 낸 자료가 그렇습니다. 일자리 제공 효과적이다는 건 언제나 강조해도 맞는 말이고 언제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기사는 뭐 건너가게 하고요. 금융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도쿄 지점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일본 금융청 전격 조사에 나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 금융청이라면 우리의 금융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3년간 그 도쿄 지점 국민은행 도쿄 지점에 근무했던 A씨, 모 씨가 자금 세탁 혐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2010년에 외환은행 영업 정지도 있었던 터고 해서 업계가 긴장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래는 재형저축 165만 계좌 개설. 재형저축은 왜 사회에 좀 뭐랄까 소득이 좀 낮은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가입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들어갔네요. 나머지 기사는 넘어가고 국제면 한번 볼까요? 국제면은 기사의 보고입니다. 언제나 국제에 재밌는 기사들이 너무 많은데 전 하나같이 주목되는데 이걸 많이 못 씻는 게 애로인데 큰 제목만 보겠습니다. 최근에 엔저 나오는데 엔저의 날개단 일본 기업들 거침없는 상승세 미쓰비시사 순익 예상보다 3배 늘었다. 3배 늘었다는 겁니다. 있고 어제 오바마 부상당했다 하는 거짓 트윗 하나에 미국 정시가 2분간 패닉에 빠졌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게 이제 참 그러네요. 양키스 구장의 월가 선수가 모두 집합했나? 그런 기사도 있고 미국에서 원래 최고의 직업은 보험 계리사라고 합니다. 보험 계리사 그 왜 보험 손실 산정하는 거 그게 최고고 중국에서는 뿔난 화웨이 세계 2위의 통신장비업체 통신장비업체 중국 화웨이가 미국 진출 시장을 포기했다.
스파이라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군요. 산업면은 웃었다 LG전자, 날았다 SK하이닉스. 그러니까 LG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처럼 좀 잘 나간다는 얘기네요. 예. 현대차 노사문제 소방수 윤여철 부회장 복귀,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오너 공백, 지금 재판에 실형을 받고 있는 한화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했다, 그런 기사들이 있고, 나머지는 기업들 그런 얘기입니다. IT 면에는 쿡 애플의 그 잡스를 뒤이한 쿡, 굉장히 지금 안 좋다는 얘기네요. 교체세를 돌던 쿡의 승부수, 쿡, 그런 얘기 들어가 있고, 중기면도 건너가도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증권면, 건설 쇼크에 너무 떨었나, 뚜껑 열어봤더니 건설사 실적이 살아있다, 그런 얘기들. 롯데그룹 계열사 일단 최고가 경신, 그런 얘기들 들어가 있고요. 또 어제 코스닥이 굉장히 좋아졌군요. 코스닥이 지수 560선을 돌파했다 하는 거는 정권 이면 톱입니다. 2분기 내에 600 보인다. 글쎄요, 가봐야 알지 뭐. 너무 이렇게 밝게 하는 거는 애누리해서 보십시오. 애누리해서. 정치에 너무 비관론이 나와도 좀 감안해서 보시고, 너무 밝게 막 오른다도 애누리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 못 져줍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낙관론이 많구나, 낙관론이 나오는구나,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고. 일본 관광객 줄었지만 유커 덕분에 카지노주 잭팟 터졌다, 그런 기사도 들어가 있네요. 나머지 자잘한 정권면은 건너뛰고, 부동산면 한번 볼까요? 부동산면 보고 사면 보겠습니다. 부동산면, 해외건설진흥기금 부활, 보정 확대, 그렇게 해서 해외건설 햇볕 떠나 그랬고요. 서울 방이동 모텔촌이 관광호텔타운으로 탈바꿈했다, 그런 기사들. 자, 사회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산화수소가 대량 살상 무기 연료라니, 이란의 표백용 과산화수소 수출했다가 항소심에서 누명 것은 무역업자의 답답했던 스토리가 톱이고, 납이 범벅됐다. 중국산 뽀로로 인형 56만 개 불법 유통한 인형 뽑기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가로변 버스 정류소 미관이 개선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도둑도 있네요. 강남의 빈털터리 집, 빈털터리면 지저스 훔치는 범인 하나 잡혔는데 문 여는데 20초라고 합니다. 8억대 현금, 귀금속 훔쳐. 조그만 기사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천만 원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설 보고 끝낼까요? 아베 정권은 이성을 회복해 주기 바란다. 설명이 필요 없죠? 논리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공무원들 수건사업 슬쩍 끼워 넣는 게 추경인가? 추경한다고 해서 일자리 만든다, 경제 살린다 하더니 그게 알고 봤더니 공무원들이 그동안 해먹은 수건사업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고, 경제민주화 이 소동이니 하이에나들도 슬슬 다국적계 로펌들, 컨설팅 회사들이 공포 마케팅에 나섰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